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권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원입니다. 이 행정자치국 관련돼서 이제 이 결산 자료는 뭐 앞서 최재형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세입 세출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 전반적인 걸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좀 한두 가지만 좀 전반적인 부분하고 관련돼서 좀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정자치국 보면은 아까도 뭐 말씀하셨는데 이제 2월액이 있는 부서는 자치행정협치과하고 교육청소년과, 특히 이제 교육청소년과가 제일 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개속비 사업 관련돼서 말씀도 하셨고, 근데 이제 이 개속비 사업이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준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결산은 전년도 2024년도 결산이고, 그럼 그 당시에 예측을 못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혹시 그 2024년도 연말에 그 계속비 2월을 한 거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25년도로. 그러면은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사업 자체가 큰 게 이제 청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나 그다음에 서부 청소년 요 관련돼 가지고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계속비 우리 명시 2월이 계속비 2월이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되게 이제 착공은 두 건 다 작년 3월쯤에 이제 착공은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착공할 당시에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총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이제 차지하는 그 예산이 있다 보니까 되게 차수분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24년도에는 24년도에 이제 맞는 예산, 그리고 이제 일부 또 이제 25년도에 이제 차수분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이제 넘겨가지고 25년도에 당해 이제 본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네. 차수분으로 계약을 하는데 왜 2월 발생이 됐을까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에서 예를 들어 전체적인 그 사업비를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차수대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이 계속 사업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다 보면 최초에 필요한 이 예산이나 이런 걸 계약을 하고 그 차수에 맞게 또 계약을 하고, 그런데 왜 계속 2월이 상당한 금액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럼 계속 2월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전반적으로 다 우리 평택시적 관내 모든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럼 차수 계약으로 했으면 거기에 맞게 딱 하면은 최소화시킬 수 있고 거의 맞게 할 텐데 왜 발생이 그렇게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처음에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억을 다 예산을 세웠으면 뭐 하다가 보면은 뭐 2월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차수 계약이잖아요. 근데 그 발생되는 이유가, 이렇게 발생되는 금액이 큰 비용이 왜 그렇게,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초면은 또 이해가 가요. 준공 도래 기간이. 근데 또 연말이고 거의 뭐 하반기 정도에 이제 이 준공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한 10개월이나 이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 정도 사업 예측을 못 할까,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연도별로 딱 자를 수 있는 계약은 아닌 거고 되게 이제 공정별로 하게 되고, 이제 공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럼 공정별로 있으면 그 공정에 맞게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전년도 24년도까지 그 공정에 맞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2023년도 말에 본 예산에 세울 때, 아니면 저 추경으로 세울 때 세울 거 아니에요. 추경 속에. 근데 그럴 정도로 예측이 안 갈까요? 그게 딱 맞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아니, 딱 맞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딱 맞게 되는 거는 없는데, 공정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요. 네. 공정별로. 근데 공정이 예측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공정이 변경 자체가 그렇게 뭐 이 정도로 이 계속비 이열이 발생되도록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예측을 좀 세밀하게 못 왔다, 면밀히 못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것만 제대로 하면
굳이 그렇게 세워가지고 10개월 차이 나는 정도의 그 금액 예측을 못 할까요? 공정이 그렇게 저기 차수를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그 부분도 있고 저희 지금 두 건 다 보면은 국비와 도비를 이제 지원받아 가지고 이제 매칭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거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국비도 마찬가지 어떻게 됐든 그 사업 계획을 갖고 국가 국비 조달하는 것도 차수에 맞게 어떻게 받던지 맞춰서 편성해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든 더 좀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사업 부서별로 좀 하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예산 전용이 한 건 있어요. 네. 그 전용한 게 어떤 거죠?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평택시 중장기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 연구 용역을 하고 그 예산을 1억을 세웠다가 집행액이 이제 9천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민의 날 그 행사를 처음에는 좀 소규모로 할 걸 예상을 하고 연구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었는데 이제 규모가 이제 커지고 또 작년 연말에 이제 갑자기 결정이 되고 또 시간이 이제 좀 촉박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5월 10날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연구 용역을 하고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거기 관련된 용역을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운 게 없어서 그쪽 남은 금액에서 전용을 해서 그 시민의 날 연구 용역비를 1,000만 원을 좀 전용을 했고요. 그래서 집행은 950만 원을 쓰고 잔액 50만 원 남았습니다. 뭐 전용이야 뭐 우리 지방의회 의결은 뭐 거치지 아니해도 되지만은 어떻게 됐든 예산에 뭐 계상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집행하는 경우 등 뭐 다른 취지하고 의회가 의결한 취지하고 좀 상이한 부분 같은 거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좀 전용을 좀 제한하고 있어요. 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됐든 뭐 기준을 명백하게 뭐 벗어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예산을 좀 계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 변경 같은 경우는 총무과가 한 3개 건이 있고 자치행정협직과가 한 건 있고 교육청소년과도 한 건, 2건 있고 예산 변경이 좀 있어요. 그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전 노동조합 운영 지원 같은 거 그 통계목 변경을 했어요. 행사 운영비 지급 한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행사 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행사 운영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숙박비나 식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검토를 하다 보니 좀 예산 과목을 잘못 세운 것 같아서 그 용역으로 돌릴 수 있으려면 사무관리비로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통계목을 좀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공무직 사기 진작 관련돼 가지고 세부 사업명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통계목은 행사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것도 행사 운영비 지급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요. 6,6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력 운영비 관련돼서 세부 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는데 통계목은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로 해가지고 뭐 임기제 공무원 현원 증가, 뭐 공무원 임금 상승에 따라 기타직 보수 집행이 증가해 12월 급여 및 연가 보상비 수당 부족할 걸 예상해가지고 변경을 한 게 있어요. 네, 임기제 직원들이 한 좀 1억 이제 1,80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그 임기제 직원들이 이제 증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마지막 날 12월에 좀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보수해서 통계목만 바꿔가지고 예산 변경을 해서 좀 사용을 했습니다.
교육 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팽성 아까 청담 국민체육센터 건립 요 관련된 게 시설비에서 시설 부대비로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요. 서부 청소년 시립 건립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시설 부대비로 이게 시설 부대비가 이게 부족해서 이거를 갖고 이게 이 변경을 해서 쓰시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사업 이걸 예산 편성을 하셨을 때 그게 뭐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되면 많이 부족 부분이 시설 부대비가 이제 부족 부분이 생겨서 아마 그쪽으로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작년에 제 생각에는 기공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일단 뭐 예산 변경이 한 6건 정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이 동일 세부 사업 내 이제 편성목 간 예산은 이 의회의 심의 없이 해당 실 과장 책임하에 이제 상호 용통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변경의 집행의 신속성 및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런 건 뭐 나름대로 부서장 하에서 나름대로 이 변경해서 쓰시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됐든 의회의 고유 예산 심의권 및 먼저 의결권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한테는 또 침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기금 있잖아요. 기금 정 우리가 고향사랑 기금 관련돼서 행정자치국에서 우리가 2024년도 말 현재액이 한 2억 9,748만 3,780원인데 이제 당해년도 2024년도 조성액이 한 1억 6,190만 4,710원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사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예, 지금 예. 이제 3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네. 올해 한 1억 정도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게 이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모를 해서 1억 정도를 지금 쓰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잡진 않았는데 올 하반기에는 쓰려고 지금. 그럼 우리가 고향사랑 기금에 관련돼서 우리 또 물품을 뭔가 이렇게 혹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에 예산으로 그거는 따로- 어떤 예산으로 따로 잖아요. 예. 요거하고는 아니, 전혀 기금에서 상관- 거기서 이제 별도로 3억에서 네. 별도로 빼놨습니다. 그거는. 아 별도로 빼놨. 예, 작년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금에서 그것 주는 때문에 걸로, 한번 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2억 4천에서 5천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을 쓰려고 지금 그럼 하반기에 이제 올해부터는 요 예. 기금에서 활용해서 그것도 네,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하려고 거고, 지금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그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예, 예. 그렇게 지금 그래서 좀 이 사용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뭐 올해부터 예. 하반기에도 쓰려고 지금 1억 정도 다 쓰면 안 돼서 일부 남겨놔야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든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잘 이 불효불급한 사안 같은 걸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으면은 잘 그만큼 우리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거쳐서 잘 제대로 집행했느냐 그리고 집행이 저조하면은 그 집행률이 낮으면 그만큼 또 다시 사업 같은 거를 잘 예측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각 부서에서도 잘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산을 하는 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 행정자치국 관련 부서장님도 나름대로 올 말에도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텐데 뭐 한 9월부터 아마 시작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요 결과를 갖고 잘 편성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치행정협치과를 보면 주민자치 쪽에서 예산들이 좀 많이 남았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네, 예,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이제 수당이 좀 이제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한 5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네. 위원들이. 그래서 이제 수당이 좀 일부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네. 프로그램 관련된 것도 이제 일부 그럼 좀 남은 지금 50명이 다 안 되는데도 많은 거예요? 예, 있습니다. 예, 일부. 그러면은 그 이제 인력- 참석할 때 이제 그 위원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아니 알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명수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평균 참석률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100%가 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 주민자치 쪽에 예산이 꽤 있어요. 그 항목별로 거의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조금 촘촘하게 아주 예상을 못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전면 실시하다 보니까 좀 다른 면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래요. 물론 네. 과장님 이제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운 과장님 오시더라도 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예. 26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촘촘히 네. 세울 수 있도록 얘기해 예, 주시고. 감화해서 그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 보면 이게 이제 5대5나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이 오는데도 적어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도 좀 과다하게 남은 듯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2명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이제 총무과하고 먼저 협의를 했었는데 네. 법인화하는 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법인화돼 있는 데도 많이 있어서 사단법인이나 그걸 이제 하반기부터 한번 추진해 보려고 네.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도록 그렇게 네. 해볼 생각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네, 네. 예. 다음엔 잘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야간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서도 그 실비 지원 쪽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예, 예, 예. 이 부분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게 이제 그 방범대가 이제 저녁에 이제 활동을 대부분 다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제 인원 따라서 네. 제가 이제 일부는 이제 평가에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데 네. 인원이 많이 오실 때가 있고 적게 오실 때가 있고 이제 조금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 세운 부분하고 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질문 제가 뭐 여기 다 하지 않아도 다 비슷한 답변일 것 같아요. 네. 근데도 하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해온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촘촘히 좀 하시라는 말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교육 청소년과도 역시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이 국장님 이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산을 하는 최종 목적은 이제 뭐 얼마를 썼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썼냐 그거에 더 중요하고 앞으로 그 좀 더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촘촘히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 연도에 불이행액이나 뭐 잘못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뭐 검사도 하겠지만 의회에서 그 집행부에 대한 그 감시를 떠나서 뭐 지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될 말이 나온다는 거는 뭐 또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하다 보면 저희도 정말 어떤 때는 지루하고 이걸 꼭 해야 되나는 마음이 들을 정도로 반복되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또 계속 지적하고 그게 계속 번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게 뭐 하루 이틀 와서 하는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반복될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감액을 많이 하고도 일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돈을 갖고 정말 할 수가 있는데 어때요? 또 잔액이 남았어요. 순세경험도 남았어요. 1,000억이 넘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예산을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줬는데 그 해에 다 집행을 못한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 사람이 사는 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심혈을 거우고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자괴감이 느껴진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또 다뤄서 새해 년도에 예산을 드릴 때 심사숙고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해년의 목표를 달성하고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 건데 들어보면 이유가 다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그게 제대로 세워졌는지 그해 달성을 하는 건지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정이라는 것이 정말인지 아니면 게으름을 피운 건지 제대로 일을 못한 건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건 내년엔 더 잘해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은 개인적 신상을 털게 한다거나 모욕 주기가 아니라 우리는 반성하고 시민이 내는 세수를 제대로 쓰고 또 지금 하는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또 프로그램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해서 보다 시민이 더 잘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서 통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정말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불효불급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린 계속 반복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지루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 씨가 어려운 상황에 치였다 했는데도 계속 1,000억 원 이상씩 이런 불용액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걸 다 보고 얘기하자면 한도 없겠죠.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음에는 내년도 계획만큼은 더 촘촘히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해요. 네, 김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뭐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촘촘히 챙기고 집행에 있어서 철저히 해서 그 뭐 불이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 예산 편성에서 운영에도 철저히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서 그 다음 예산 우리가 다 볼지 못 보실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계성이 있어서 어쨌든 의원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관리 감독하고 좀 더 잘해보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또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사업 현황을 살펴봤어요. 자치행정국에 우리 명시 2월이 7건이고 사고 2월이 3건, 계속비가 4건 해가지고 총 14건의 2월에 현황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회계년도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한 총 예산이 지금 130억 3,502만 원인데 맞나요? 2월액은 예. 8억 9,100만 원이고요. 명시월이 7억 1,300만 원, 사고율이 1억 7,7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2월 사업 현황 첨부서류 257쪽에서 258쪽 현황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본 거거든요. 계속비 사업 중장기 사업 안정성에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이 사업이 살펴보면 2월액 최소화하기 위해서 쓴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125억 4,375억 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비 2월 din 금액을 살펴보니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만 예, 그렇죠. 말씀드려가지고. 예, 이게 전체 2월액이 134억 3,502만 원이거든요. 이 2월액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회계년도에 사업을 세울 때 이런 2월액이 많게 되면
더 그쪽에 필요한 그 예산들이 요요적절하게 배정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운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수립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고 수시로 점검, 2월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2월의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명시월이 저희 국에서 이제 7억 1천만 원이고요. 사고일이 1억 7천이고 이제 계속비가 이제 12억 5천만 원인데요. 예. 좀 더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2호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예. 당연대 지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고율이나 명시월 계속비율이 생긴 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촘촘히 챙기지 못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더 그 촘촘히 예산을 집행이거나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연대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뭐 사업을 하다 보면 2월도 발생하고 뭐 사고열도 명시월도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촘촘한 그 계획을 세우시면 그 재정 운영을 떨어뜨린 2월액은 참 그 여러 가지 사업에 저해 요인이 되거든요. 다음 회계년부터 추진 가능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 오늘 이쪽에 이제 마지막 그 행정 우리 그 회계년도 결산 검사를 하면서 여기에 공직 생활을 저기 이제 마감하고 퇴직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그 정보통신 과장님 김윤식 과장님이 퇴직 준비해서 이제 내일 오늘까지죠. 내일부터 네, 이제 그렇습니다. 퇴직 준비를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고생 많으셨는데요. 퇴직 소감을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네. 정말 예,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저의 소명을 마친 것 같아서 참 기쁘고요. 저는 사실 이제 93년도에 이제 지방세 전산화로 해서 전산지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3년도서부터 이제 지방세 정보화를 구축을 했고 2000년도에는 지금 세월 행정 시스템에 그 전에 바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이제 행정정보 시스템의 어떤 근간을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 문서 시스템 쓰고 있는 온나라 이제 문서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무의미한 발급기도 제가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현재까지 이제 잘 활용을 이제 되는 거에 좀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행정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그런 장애라든가 이제 대민 행정 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좀 책임감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통신 과장님 그동안 애쓰셨어요. 시민의 공복 진짜 공직 청렴 결백하게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민원행정과장님이신 박치덕 과장님께서 또 오늘 마지막으로 퇴직 연수교육 가시잖아요.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동안 수많은 선배님들이 한 분, 두 분씩 떠나시는 모습을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 차례도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떠나시는 분들 그때 이제 심정이 어떠실까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막상 되니까는 학교 졸업할 때하고 군대 제대할 때 그런 심정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원래 일정대로라면은 6월 30일 마지막 출근일에는 거의 간단하게 사무실에서 인사하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의회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마지막 출근일에도 의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한 게 또 나중에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획행정위원회 이 회의실은 제가 직원 때 3년간 위원장님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
의정 활동을 보자 하던 자리라 더더욱 더 나중에 또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장님. 다음에 이제 예, 더 얘기. 저 공직 생활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명숙 부회장님 또 그 외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 선후배 공무원 또 동료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저도 마음이 울컥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박지덕 과장님하고 김현식 과장님 마지막 고별 인사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뭉클하네요. 하여튼 두 분 과장님들 애쓰셨고요. 마지막 저희들 그 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가시는 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면서 편안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청 관할 읍면동에 대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이권 심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미래도시 전략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이권을 심사하고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언합니다.